지난 9월 FOMC에서 B컷의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예고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더들은 또 다른 B컷의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월가의 격언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단기금리는 급락하고 있는 반면 장기금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파월 의장과 FOMC 위원들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연준 B컷 추가 금리 인하, 경기 침체의 서막인가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무너지고 있는 월가의 격언, 블랙스완 영역 진입 우려,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 투자 전략 등의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노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FOMC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에 50bp B컷을 보고 이것이 향후의 새로운 금리 인하 속도라고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에 쐐기를 박은 발언이었죠. 하지만 최근 포브스의 보도 기사에 따르면 시장은 또 다른 B컷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를 보면 트레이더들은 11월 FOMC에서 50bp B컷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확률이 61%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FOMC 직후에는 37%에 불과했으나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2026년까지 금리 예상 경로를 보더라도 여기 노란색 선처럼 시장은 더 빠른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월가의 격언이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FOMC에서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장단기 금리의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9월 20일까지 금리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단기 금리인 1, 3, 12개월 국채 금리 수익률은 급락하여 2년 이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기 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장기 금리는 다른데요. 10년물이 3.6%대에서 3.8%대로 상승했고 30년물은 4%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B컷 금리 인하 후 장단기 금리는 전통적인 불 스티프닝과 상이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장 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18일 FOMC 성명서 발표 직후 하락했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3.6%대에서 오르기 시작하여 3.8%대를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반면에 3개월물 금리는 9월 2일까지만 해도 5%가 넘었으나 9월 27일에는 4.6%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장단기 금리가 동시에 하락하되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는 전통적인 불 스티프닝 현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장기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동된 모기지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표적인 대출 금리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FOMC B컷 금리 인하 후 상승세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금 가격도 9월 18일 FOMC가 끝난 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온스당 2,672달러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움직임이 불안정해지자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쩌면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연준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에 베팅하면서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격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전통적인 불 스티프닝과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안전 자산인
금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FOMC에서 통화정책 재조정에 밑그림을 그릴 때 작성한 경제 전망 SEP에 함축된 의미를 재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질 GDP는 6월에 추정치보다 0.1%포인트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견조하고요. 올해 말 근원 PCE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하여 인플레이션 진전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고용시장인데요. 실업률을 4.4%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베이지북에서 경기 둔화가 감지되고 있고 비농업 신규 채용 벤치마크가 크게 하향 수정되는 등 고용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조짐이 뚜렷했죠. 그러나 실업률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로 오르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4.5% 이상으로 치솟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빅컷을 결심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점도표에서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개시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속도는 완만합니다. 이것은 시장의 기대와 크게 다른 것인데요. 시장은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중립금리를 2.9%로 상향 조정하면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팬데믹 이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로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니버설의 설립자이자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크 스피츠 나겔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근본 연준의 통화 정책 재조정과 빅컷의 금리 인하 단행은 앞으로 공격적 금리 인하의 시작에 불과하며 경기 침체 시기가 째깍되고 있고 미국 경제가 블랙 스완의 영역에 들어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마크 스피츠 나겔의 경고는 두 가지 이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역사적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압박이 누적되어 한계 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하고, 둘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정부 부채로 미국 경제가 곧 무너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부채는 금년 7월 현재 35조 달러로 천문학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도 안 되는데요. 상상이 안 가는 수치죠. 이것마저도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해마다 기싸움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 부채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 발행에 의해 충당되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팬데믹 이후 국채 발행이 급증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연준의 금리 긴축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키고 채권 공급 증가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연준이 9월 FOMC의 경제 전망 SEP에서 장기 중립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영상에서도 노동시장 냉각과 관련된 자료를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또 다른 데이터에서 보듯이 기업들의 구인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팬데믹 이전 2019년보다도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의 강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생산량이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가 잘 되려면 바닥 경기가 좋아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중소기업협회인 NFIB의 자료에 따르면 8월 중소기업들의 낙관 지수가 91.2로 하락하여 2021년 9월 이후 3년 동안 100 이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역대 초고속으로 끌어올린 고금리를 견디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 효과는 시차를 가지고 반영되므로 한계 기업들의 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 지표들 값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대표적인 경기 침체 지표인 샴 법칙이 7월에 이미 문지방인 0.5를 돌파하여 발동되었잖아요. 이 지표를 개발한 클라우디아 샴 박사 자신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에둘러 부인하고 있지만 역사적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지표의 속성상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므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 침체 지표인 칸트로 지수도 이미 지난 4월에 발동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수익률 마진을 반영하고 있는 이 지표는 실업률의 증가나 GDP 수축에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의회 예상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질 GDP 성장률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과 팬데믹 이전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 GDP 성장률도 3%로 확정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근원 PCE 물가 지수의 이동평균도 지난 3월 1에 하락하고 있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장과 물가가 동시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향후 금리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과연 경기가 연착륙될지 아니면 장기간 고금리의 여파가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경착륙될지가 관건입니다. 아직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연착륙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빅컷 금리 인하 이후 높아지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금리 인하 개시 후 투자 시장은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 살펴볼까요? 세계 굴지의 상장 지수 펀드 ETF 개발 회사 중의 하나인 아이쉐어즈의 자료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11번의 금리 인하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표는 각각 사례의 경우 거시경제지표와 S&P 500 지수, 미국 채권 시장 지수인 BBGAGG, 그리고 우량주, 또 소형주의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역사적인 수익률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투자 실적에 대한 차이가 많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즉 채권은 침체성 금리 인하 시 안전자산이고 어느 경우에나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고 S&P 500 지수는 경기의 방향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량주는 S&P 500 지수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고 금리에 민감한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995년 보험성 금리 인하의 경우와 팬데믹 당시 초저금리일 때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 분석 결과를 각자의 투자 전략 수립 시 참고해 주시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9월 FOMC에서 통화정책 재조정으로 빅컷의 금리 인하 후 연준 의원들은 점도표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시장은 당장 11월에 50bp 빅컷 추가적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어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월가의 격언이 깨지고 있다. 둘째로 역대급 초고속 금리 인상 후 고금리 압박에다 누적적으로 쌓여가는 정부 부채로 앞으로 공격적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며 노동시장 냉각, 중소기업 낙관지수 하락, 그리고 주요 경기 침체 지표의 발동 등으로 경기 침체의 서막이 열려가고 있으며 블랙스완의 영역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음마저 들려오고 있다. 셋째로 그러나 아직은 실질 GDP 성장이 견조하고 근원 PCE가 수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악화는 급격히 진행되는 속성이 있으므로 향후 경기의 방향성과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조절하고
각자의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 해나가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